지금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서서히 거래량이 줄고 있죠. 거래량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하락 거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시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분위기가 어떻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은 다음에 부동산이 어떻게 바뀔지 그 부분도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매주 좀 시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황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마이크를 제가 세팅을 끝냈는데요. 이 마이크 세팅에 도움을 준 친구를 좀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저한테 그냥 선의의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도 선의의 광고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라는 채널인데요. 저희 장모님도 좀 듣고 계시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도 주무실 때 이걸 틀어놓고 주무시길래 저거 내 아는 동생이 하는 채널인데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이 얼굴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채널인데 여러분들이 잠잘 때 듣거나 그냥 좀 명상하고 싶을 때 좀 쉬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목소리가 정말 좋은 채널입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은 집값이 조금 오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래량이 서서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게 그냥 단지 저의 의견이 아니고요.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을 실제 보여주는 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하고 네이버에 치시면은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올해 1월 달에는 1,400건이었는데 4월 달에는 3,000건을 넘더니 6월 달에는 3,800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는 3,500건으로 좀 떨어졌죠. 8월 달은 현재까지 2,200건인데 이제 신고 기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3,000건 언저리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떨어진 이유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거래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하는 거죠. 문제는 거래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상승 거래도 줄었습니다. 상승 거래라는 뜻은 팔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다음 거래가 됐을 때 상승 거래라고 하고요. 기존에 팔렸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또 팔리게 되면은 하락 거래라고 합니다. 이 상승 거래가 늘어나면은 상승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 거래가 늘어나면은 하락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상승 거래의 추세가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2분기 때 집값이 굉장히 조금 반등하려는,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2분기 때 서울의 상승 거래가 65%였어요. 엄청나게 많았죠.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는 7, 8, 9월 달입니다. 이 3분기가 아직 다 지나진 않았지만 상승 거래가 55%로 뚝 떨어졌습니다. 10%가량 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2분기에는 전에 팔렸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3분기 들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줄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하락거래 2분기 때 하락거래는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제 보합이겠죠. 3분기 때 하락거래는 39%, 하락거래가 9% 정도 증가를 했죠.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집값이 떨어지다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이제 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조금씩 집값이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시 사지 않는 겁니다. 사지 않다 보니까 그것보다 낮은 가격인 하락 거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 바닥과 그리고 이 올라가는 선, 이 사이가 지금 사람들이 사는 구간이구나. 이거보다 높아지면은 사지 않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자 수요가 확 줄은 겁니다. 이 수요는 어떤 수요냐면은 바로 실수요예요. 실수요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투자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폭등하는 주식의 거래량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런데 이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적정 가격, 이 가격대를 벗어나 버리게 되면은 사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이 저렴하면 산다. 그런데 비싸면 사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현재 실수요자 시장이고요. 지금 나오는 현상을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는 시장이구나. 그런데 그 실수요자들이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다시 반등하니까 움츠러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실수요자들은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냐면 정책과 대출에 민감합니다. 지금 대출 같은 경우가 좀 풀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내가 그전에는 대출이 묶여서 집을 못 샀는데 지금 대출이 좀 풀리니까 내가 살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이 달려들었고요. 9월 달에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게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번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많이 발표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어떤 대책을 발표할 것인가, 허무맹랑한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이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이냐, 움직이지 않을 것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좌우가 되니까요. 그 공급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공주택이 아니라 민간주택에서 공급이 좀 나와야 됩니다. 공공은 아무리 한다고 해봤자 일반 사람들이 공공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민간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들, 좋은 위치에 대단지에 브랜드 아파트들을 많이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조금 부동산 시장이 진정이 되겠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지금 토지 보상도 끝나지 않은데 몇 년도까지 분양을 하겠다, 입주를 시키겠다 이런 거는 좀 실현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은 2, 3년 후에는 집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 때문이라 그랬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등이 왔을 때도 어디서부터 반등이 왔었죠? 서울에서부터 지금 반등이 왔었죠. 많이 떨어진 곳이 빨리 반등이 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많이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생긴 거죠. 많이 빠지지 않았으면 관심이 생기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시황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9월에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또 여러분들한테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풀어줄 만한 재미있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딱 봤는데 그냥 너무 서류상이다. 그러면은 좀 허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은 열심히 부동산 정책을 좀 실효성 있게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같이 이렇게 부동산 시황을 점검하면서 어려운 부동산 공부를 하나씩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저녁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